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과 여론조사 공정이 합동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000여 명을 상대로 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됩니다. 첫째,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쁜 지도자다 69%, 좋은 지도자다 12.2%. 아베 일본 총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쁜 지도자다 79.4%, 그리고 좋은 지도자다 12.1%.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보다 일본의 아베 수상을 더 싫어한다 하는 통계였습니다. 참고로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해서는 좋아한다 63%, 싫다 26%.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아한다 45.6%, 싫다 39%였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일본을 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친구로 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일본을 적으로 본다는 사람이 55%, 일본을 친구로 본다는 사람이 33%입니다. 이 통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좌익들이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는 이 가짜 민족주의 선동이 한국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먹히고 있다.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골고루 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이냐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걸 피아 식별 기능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지금 전쟁 상태이므로 피아 식별 기능이 마비되면은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군이 피아 식별 기능이 마비되면은 총뿌리를 국민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놀랍게도 문재인 정권은 이 피아 식별 기능을 지금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국군이 북한군을 주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군대는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어디로 총구를 향할지 모르게 됩니다. 잘못하면은 조국을 향해서 총구를,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그리고 우군을 향해서, 동맹군을 향해서 총뿌리를 돌리고, 그러면 적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럼 나라가 뒤집어져 버리는, 피아 식별 기능이 마비되는데 전 국민들이 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위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김정은보다 아베를 더 싫어하고 일본을 적으로 보게 되었느냐? 첫째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북한의 악마성과 공산주의의 악당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의 부작용입니다.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민들이 굳이 적과 동지를 가려야 되겠다는 필요성과 의지가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가짜 민족주의 선동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짜 민족주의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내셔널리즘은 그 민족의 자유와 번영을 위하는 정치 이념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민족주의 하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자유를 말살하고 국가를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하는데 이 민족이란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민족을
민주주의나 자유나 국가보다도 더 위에 있는 최상위 가치로 만들어가지고 민족 앞에서는 국가도 없다. 민족 앞에서는 김정은이가 나쁜 짓 한 거 그거 굳이 가릴 필요 없다. 민족 앞에서는 아무리 애국을 해도 그것은 민족을 위한 애국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딱 만들어 가지고 국가, 법치, 자유 이런 것까지 다 말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반민족 행위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무서운 말이 되었습니다. 반민족. 근데 반국가는 처벌할 수 있지만은 반민족은 사실은 이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민족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민족이란 것을 기준으로 한 범죄가 지금 성립이 되어 가지고 이걸 자익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애국자를 말살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태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 방향에서 지금 대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족주의는 낡은 개념이다. 이거죠. 민족주의는 낡은 개념이다. 민족주의란 말 쓰지 말자. 이것은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민족이란 말을 지워버리면은 한국의 이 자유진영은 자승자박을 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해방 직후에 좌익과 싸울 때 우리를 민족진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을 민족 반역자 또는 빨갱이 또는 공산당으로 불리고 좌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중흥이라는 것을 근대화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민족중흥. 박정희야말로 민족중흥의 기수죠. 민족중흥. 민족이란 말을 우리가 쓰다가 1980년대 이후에 주사파가 확산되면서 민족주의를 북한이 가져갔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적화 전략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미국 식민지다.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니까 해방시키는 거, 민족 해방시키는 거, 이게 임무다. 두 번째는 민중이 집권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에 따라서 민족이란 말을 무기로 쓰기 시작하면서 슬며시 민족 반역 집단이 민족주의자로 자처를 하고, 그리고 민족이란 흉기를 가지고 한국의 진짜 민족주의 세력, 이승만 박정희로부터 뿌리를 내리게 된 이 민족주의 세력을 민족 반역 세력으로 몰고, 여기에 또 친일 반일 프레임을 가져와 가지고 친일파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의 우파 세력을 친일파라든지 또는 친미파로 모는 이런 민족주의 전략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말을 의미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사이 관제민족주의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관제민족주의는 지금 좌파 정권이 민족주의를 이용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요사이 세 번째로 반일 종족주의란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에 무조건 반대하는 선동, 이것은 트라이벌리즘이다. 민족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짜 민족주의,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 그리고 관제 민족주의가 이른바 좌파들의 민족주의 전략을 비판하는 새 단어로서 여기저기 쓰이고 있습니다.
인종주의라는 말도 나옵니다. 지금 좌파들이 쓰는 민족주의는 그게 인종차별주의다 이런 뜻이죠. 이 용어를 적절하게 쓰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이 가짜 민족주의를 쓸어버릴 수 있는 구호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바입니다. 우선 민족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누가 한반도에서 민족 반역자고 누가 민족주의자냐 하는 것을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 김일성 세력이 민족주의자냐 아닙니까? 민족주의자냐 아니냐를 우선 결정해야 됩니다. 김일성이가 민족주의자입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김일성이가 항일 투쟁했다고 민족주의자가 됩니까? 민족주의자냐 민족 반역자는 그 민족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민족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 민족을 재앙으로 빠뜨리고 민족을 속박하고 민족을 못살게 굴어가지고 키가 난쟁이처럼 돼버리고 평균 수명은 줄어들고 하는, 이게 민족주의자냐 민족 반역자냐, 이런 기준으로, 즉 민족의 번영과 자유를 위해서 기여했느냐 아니면 민족의 말살을 위해서 일했느냐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희대의 민족 반역자죠. 2000년 한민족 역사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동족을 많이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민족 반역자라고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견이 있습니까? 이견이 있습니까? 이견이 없다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로 반드시 규정해야 합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처럼 이것은 진실입니다. 검증된 진실입니다. 약 500만의 동족을 죽인 자, 수치로도 뒷받침이 됩니다. 수학적으로도 뒷받침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다. 이 민족 반역자를 상대로 통일을 논의한다든지, 이 민족 반역자를 상대로 민족 공조를 한다든지, 이 민족 반역자를 친구나 상전으로 대접을 한다든지 하는 자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민족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한 구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법칙이죠.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도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되면은 6.15 선언, 14선언,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이 문제가 됩니다. 이 세 선언이 다 민족 공조 노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합쳐서 자주 통일하자라고 함으로써 우리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말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가짜 민족주의 전술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가의 보도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사한 칼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좋다. 누가 민족주의인지, 누가 민족 반역자인지 결정을 하자. 김일성이가 민족 반역자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그러면 김일성 세력과 공조하자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그럼 대한민국의 지금 집권 세력을 비롯한 많은 이른바 가짜 진보 세력, 가짜 민주 세력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차도살이라고 합니다. 차도살은 상대가 갖고 있는 칼을 가지고 찌르는 거죠. 그 칼, 상대가 갖고 있는 민족주의라는 칼을 뺏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자의 정체를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침마다 한 번씩 외쳐야 됩니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자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공조해서 평화를 이룬다든지 통일을 이루겠다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민족 반역자 김일성과 공조한 자는 민족 반역자다. 민족 반역자 김정일과 공조한 자도 민족 반역자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공조하고 있는 자도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런 철칙이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서 확립될 때 이제 일본을 적으로 보는 사람이 55%에서 5%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를 제공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적으로 돌리려는 사람이 55%가 되면은 공동체를 지킬 수 없습니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김정은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감사합니다.